안녕하세요, 명시환 최원장입니다. 위중한 간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 이런저런 사고로 바람잡이가 없기는 합니다. 환자분들과 보호자들이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뭐 때문에 증상이 나빠진 건지,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당장 응급실로 가야 하는 상황인지, 그냥 집에서 처치를 하다 보면 증세가 가라앉을 수 있는지, 지금 이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하나, 그 판단을 하는 것이 참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웬만한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대응하고 있고, 데스크에 문의를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빠르게 답변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려되는 사태가 있으니 병원 입원이죠. 왜냐하면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면 제가 더 이상 치료를 해드릴 수 없으니까요. 제 손을 떠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증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병원 의료진들은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증세가 잘 호전돼서 잘 퇴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딱 하나 제가 걱정되는 일이 있으니 바로 병원 밥이죠. 병원의 식단으로는 간경화 식이요법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꺼내려고 하면 생각나는 환자분이 한 분 계십니다. 오늘 마음 아프지만 그분의 이야기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제가 경험치가 많이 쌓여서 초진 때부터 이 환자분이 수월하게 나을지 고생하며 나을지 호전이 어려울지 대략의 사태가 눈에 보입니다. 이분은 정말 위험한 상태에서 명시환 최원장을 찾아오셨습니다. 정말 한 번만 실수해도 못 올 길을 가시게 생겼죠. 그래서 잔소리를 열심히 했었죠. 이렇게 행동하시면 알러지 치료는 물론이고 어떤 치료도 아무 의미가 없을 거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치료받겠는데 왜 그러냐, 나는 나으면 안 되는 사람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말은 아니었습니다. 이왕 치료하겠다 결심하셨다면 제대로 하시라고 그 말을 하는 건데 말을 듣지 않으시니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간경화 망한다, 영상을 아주 시리즈로 찍었습니다. 보고 가슴이 뜨끔하시라는 뜻이었죠. 이분의 사연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50% 이상은 이 환자분의 이야기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아주 영상에 박제가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찍고 나서 유튜브 팀이 치료 실패 케이스 공개라고 제목을 그렇게 뽑아놨길래 영상을 보시고 나는 그럼 치료가 실패해야 되는 케이스냐? 또 이렇게 생각하시고 화를 내실까봐 속으로 죄송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그랬으면 좋았을걸, 그 생각이 드네요. 본인 스토리 영상에 다 박제했으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고 정신 차리세요. 차라리 이렇게 말했으면 그분이 태도를 바꿀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때 태도를 바꾸셨다면 이분은 당연히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초반에 알러지 치료 효과가 좋았고 몇 번 치료만으로도 복수가 10kg 가까이 자연스럽게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지만 초진 때 느꼈던 쎄한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환자분이 보호자의 말을 안 들으시더라고요. 자꾸 꼬투리를 잡고 싸우려고 하셨습니다. 보호자는 원장실에 따라와서도 절레절레 고개를 흔드시고요. 보호자의 말에 따박따박 반박을 하시는데 대기실에서 싸우는 목소리가 원장실까지 들릴 정도로 우렁찼거든요. 가족 간의 불화의 에너지가 집 밖을 넘어서 티가 날 정도면 이것은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제가 그러면 큰일 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제 경험상 치료가 잘 안 되더라고 그 영상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못 올 길을 가셨습니다. 마치 제가 예언을 한 듯하여 기분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는 눈이 있어봤자 쓸데가 없다고, 알면 뭐하냐고, 미래를 바꾸지 못하는데, 그런 생각도 자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환자분이 아주 큰 공헌을 했었죠. 응급실을 자주 갈 수밖에 없는 합병증 심한 간경화 환자분들을 위해서 중요한 힌트를 하나 알려드립니다. 입원할 때 나오는 병원 밥으로는 간경화 합병증 관리가 안 됩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 간경화 합병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으면 그에 맞는 식단으로 밥이 나와야 할 것인데 병원 밥은 완전한 저염식이 아닙니다. 합병증이 심한 간경화 말기임에도 그냥 담담한 수준의 일반식을 줍니다. 이분은 당뇨에서 악화된 간경화 말기였기 때문에 그저 당뇨에 맞춘 저혈당 식이요법으로 식단이 나왔었나 봅니다. 답답해서 문의드려요. 아직 병원에 입원 중인데요. 배가 남산만큼 다시 나왔어요. 복수는 아니고 가스가 찬 것 같다는데요. 다리도 많이 붓고 병원밥이 저염식이라고는 하는데 저 사람 입맛에는 좀 짜서 거의 못 먹고 그냥 이것저것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땐 한의원 다니면서 계속 지켜야 하는 음식을 안 지켜서 일어나는 부작용 같은데 맞는 건지요? 그런 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 말은 도통 안 듣고 제가 보호자로 상주를 하지 못하고 있으니 잡곡죽도 못 해주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톡톡을 보내셨습니다. 아무거나 이것저것 먹고 싶은 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병원에서 식이요법을 어떻게 하나 말씀하시는데요. 병원 주변에도 배달 가능한 죽집이 있을 겁니다. 잡곡죽, 현미죽 등 삼시세끼를 다 배달해서 드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다가 미역국이나 명태국을 아주 조금씩 싱겁게 드시면 되고요. 죽이든 국이든 소금 넣지 말고 저염식으로 해달라고 미리 주문하시면 됩니다. 물론 된장, 간장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사과와 미나리 좀 1대1로 갈아서 하루에 2잔 정도 만들어 주는 것은 병원에서 간병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어도 된다고 병원에서 그렇게 말하니 안 그래도 식탐이 심하신 분이 보호자의 말을 들을 리가 있겠습니까? 하던 식이요법을 안 하시고 우유, 빵, 주스 그런 것을 내키는 대로 다 드셨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고요. 몇 달 이상 아주 맛없는 곡물죽만 드시다가 이제 겨우 명쾌한 체원장의 눈을 벗어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에서 뭐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도 된다고 고삐를 풀어드렸으니 그 순간에 일탈을 꿈꾸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왜 병원에서 식이요법을 안 지키는지 그 이유를 저에게 물어보시면 저는 병원 소속이 아니니까 어찌 알겠습니까? 그저 어차피 간이식을 해야 되는데 식이요법 같은 거 시켜봤자 뭐 하겠냐 고생만 할 텐데 병원 측은 아마도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수술이라는 막강한 방법이 있으니 수술에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식이요법을 열심히 하는 정도로는 대세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께서도 병원에서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환자분 막판에 고생을 시키지 말고 먹고 싶은 건 많이 먹게 해주세요. 대장암 수술 날짜를 받아놓고 입원했을 때도 담당 간호사가 그렇게 말했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제 말을 안 듣고 입원실에서도 초코파이에 요플레도 드셨습니다. 술 딱 한 잔만 마시면 안 되냐 가족들과 줄다리기 하셨던 기억도 납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어차피 입원해 있는데 병원에서 알아서 약도 주고 주사도 놔주고 치료도 다 해줄 건데 그거 좀 먹는다고 대수인가? 먹을 수 있다 생각이 드는 즉시 그런 유혹이 스물스물 올라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아주 고통스러울 거거든요. 그 당시에 보호자께서 우리 간경화 환자분 배가 남산만하게 부푼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사람 몸이 부푸는 게 가능하냐고 숨을 들이마실 수 있을까 걱정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들 정신 번쩍 드시라고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환자분 사진은 공개를 할 수가 없네요. 그냥 사람 배가 이렇게 부풀 수도 있겠나 싶게 배가 남산만큼 부풀어서 트질 듯한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뜨악할 정도로 충격적입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가스가 차서 그렇습니다. 누워있으면 복수는 옆구리 방향으로 처지는데요. 가스가 찬 경우라면 가스는 하늘로 올라가니 배꼽 부위가 빵빵해집니다. 그러면 갑자기 배에 가스가 왜 차는 걸까요? 세균이 장에서 음식을 발효시킨 겁니다. 간경화는 장 내의 세균 이상 발효가 굉장히 흔한 질환입니다. 장에 있는 세균의 먹이가 되는 여러 가지 탄수화물이나 당분 같은 것들을 요구르트 같은 것들을 먹게 되면은 아주 급속도로 세균이 그것을 먹고 가스를 많이 생성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동영상에도 언급했던 15 환자분들의 가장 흔하게 올 수 있는 합병증이 간경화나 지방간입니다. 결국 이런 상태가 악화되면 장 안에 있는 세균들이 장 밖으로 흘러나가서 복막염으로 악화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폐혈증이 와서 사망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병원은 식사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병원에서 주는 밥만 드시고 계시면 큰일 납니다. 보호자분께 이렇게 톡톡을 쳐놓고 설마 진짜 모르는 걸까? 알면서도 그러는 걸까? 깊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요즘에는 생각을 하면 답이 눈앞에 바로 보입니다. 웹 서핑을 하다가 항암 치료 전에 마지막으로 피자를 시킨 손님 사진을 보게 됐거든요. 항암 치료 전에 마지막 만찬으로 시킨 피자입니다. 정말 맛있었네요. 완치 후에 다시 꼭 먹고 싶네요. 이런 후기에 피자집 사장님도 아주 감동하셨겠죠. 그리고 항암 치료 잘 받고 와서 꼭 피자 다시 주문해 주세요 라고 격려의 메시지를 훈훈하게 올리지 않았겠습니까? 몸에 안 좋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걸까 모르는 걸까? 한의사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했지만 항암 치료 전에 마지막으로 피자 한 판 주문해서 시켜 먹는다는 그 마음이 뭔지 이해해 보려고 아주 조금 노력하는 중입니다. 병원에서는 여러분의 그 마음을 알고 배려해 드린 것이라고 애써 편들어 주고 싶고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을 또 말씀드립니다. 암은 지금 피자 먹어도 대세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피자 먹자마자 바로 미친 듯이 암세포가 커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암 환자분은 오늘 피자 한번 먹었다고 새삼스레 응급실에 실려가지 않습니다. 여우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는 거죠. 그런데 간경화 말기에서는 어떨까요? 피자 한 번 드시면 바로 사경을 헤매실 겁니다. 먹자마자 바로 복수 3-4kg 정도는 우습게 금방 차오를 겁니다. 바로 말이 어눌해지고 쓰러져서 앰뷸런스에 실려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먹은 음식은 다 간으로 갈 것이고 입에는 맛있었다 한들 간은 그 음식을 해독하지 못하니 피자는 독이 돼서 온몸을 칠 겁니다. 간 상태는 실시간으로 여러분이 먹은 것을 반영할 겁니다. 먹는 것과 간은 그렇게나 연관이 많습니다. 제가 그냥 상태만 보고도 뭐 이상한 거 드셨구나 바로 알아낼 정도로 말이죠. 응급 환자가 모여 있으니 바람잘 날 없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영상을 찍고 블로그에 올리며 글을 쓰는 것은 그래도 유튜브 보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개과천선하시는 분이 나오려나 싶어서입니다. 한 분이라도 정신 차리고 자기 몸을 잘 추스를 수 있으면 영상 올리는 수고 정도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이 번쩍 듭니다라고 댓글도 달아주시지만 정신만 순간 번쩍 차려지면 안 됩니다. 행동까지 번쩍하고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우유와 빵과 주스가 인생 마지막 음식이 되었습니다. 치료할 수 있었는데 치료하지 못한 케이스를 치료 후기보다 먼저 올리는 것은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순위이기 때문입니다. 가슴 아픈 사연을 올려드려서 죄송하고 다음에는 좋은 사연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